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아모드 아베리를 비롯해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희생당한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로즈가든에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낮은 범죄율을 달성한 지금 우리 경찰서의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을 방어하고 경찰서를 해체하고 해산하려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전국 경찰서에 그들의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가장 높은 전문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일선 경찰서들에 지급되는 연방법무부 예산 우선순위에 경찰 간의 물리력 사용과 긴장 완화 방법 교육을 두도록 하는 것과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를 개발할 것, 민원이 제기된 경찰이 다른 경찰서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노숙자 등 비폭력적인 신고에 대처할 때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장려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목조르기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 개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넘어서 의회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백악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과 대표들이 함께 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이 지난 토요일 밤 웬디스에 불을 지른 용의자로 새로운 여성 용의자 한 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용의자는 백인 여성입니다. 애틀랜타 소방국이 공개한 사진 속 용의자는 시위 당일 현장에서 시위대가 촬영한 동영상 속 여성과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웬디스 매장에 가연성 문질로 보이는 뭔가를 뿌린 뒤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앞서 검은색 옷차림의 흑인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여성의 손에는 스프레이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올리버 소방서 수사국장은 웬디스 건물 여러 곳에서 방화가 이뤄졌다며 폭죽과 횃불 등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현상금 1만 달러를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조지아 방화통제위원회도 1만 달러의 현상금을 추가로 내걸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83명이나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주에 20만 명이나 검사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만 팜비치 카운티 보건국장은 팜비치 카운티의 업소들이 문을 다시 열면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의 비율이 4.9%에서 8.9%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검사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게인스빌의 한 수박 농장에서 100명을 검사했는데 9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미 문을 연 업소들이 다시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계에서는 주지사의 밀어붙이기가 경제를 오히려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있는 귀넷 카운티는 어제 누적 환자 수 5,308명을 기록했습니다. 귀넷 뉴턴 록데일 보건부의 오드리 아로나 박사는 귀넷 카운티에서 더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로나 박사는 귀넷의 확진율이 주 평균인 8.5%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릴번 포스트 침례교회의 새로 문을 연 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은 사람의 무려 27%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은 확진자라는 겁니다. 벤쿠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는 할 수 있으면 집에 대피해 있으라면서 자신도 감염됐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감염됐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위치한 트룹 카운티는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805명인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교도소와 요양원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 지난 열흘 사이에 확진자가 2배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진출한 한국 기업 롯데제과의 라핫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4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잔다르백 백신 알마티 수석 공중보건의는 최근 라핫 공장에서 5월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검진 결과 10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며 지금까지 총 1,450명의 공장 근로자 중 467명이 무증상 환자로 추가 판명돼 자가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라핫은 지난 13일 근로자 중 8명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되자 15일까지 자체 휴업을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집단 감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라핫과 아주 가까운 재래시장 질륜리 바자르도 시장 상인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13일부터 10일간 폐쇄됐는데요. 이 재래시장은 한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무려 7억 2,20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비트코인 채굴풀 비트클럽 네트워크의 공무원 1명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러스 알버트 메들리는 아이들이 들락거리는 수상한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카르타 경찰에 의해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알고 보니 FBI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인터폴에는 메들린이 적색수배 상태로 나왔습니다. 메들린은 비트클럽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로 경찰 조사 결과 미국 네바다에서도 미성년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메들린의 송환 여부 등 신변 처리 절차를 미국 대사관과 협의하는 한편 그가 인터폴 수배를 뚫고 어떻게 관광비자로 입국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5일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인 가란 계곡에서 발생한 격투전으로 사망한 인도군 군인이 20명으로 늘어났다고 인도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현재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도 최소 4명이 더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도 사상자가 수십 명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집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의 ANI 통신은 중국 측에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중국군 사상자가 35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과 대남 비난에 대해 이례적으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한 것인데요.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김 부부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기류가 읽혀지는데요. 청와대는 그동안 남북이 쌓아온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중앙통신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화를 재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또한 북측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및 GP-초소에 군을 다시 배치하고 서해상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맞섰고 통일부는 북측 발표는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오늘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인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집행에 나섰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당사자에 대한 첫 행정명령 집행입니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단 살포 행위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이민복 씨가 소유한 7개의 가스통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했고 곧 법에 따라 영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잇따른 강력 조치에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항학 대표는 6.25를 전후해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대북전단은 그만 날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사의 꿈을 키워가던 여고생에게 후원의 손길을 내민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광주 남구에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A양은 자신이 태어났을 무렵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고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어머니는 4년 전부터 파킨슨병에 걸려 점점 거동이 불편해져 A양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A양의 가족은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A양은 공부에 전념해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A양의 사정은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가 김기락 신부에게 알렸고 김 신부는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수도회는 A양이 대학교 4학년이 되는 2027년까지 매달 생계비 30만 원을 후원하고 연간 장학금 100만 원씩 총 7년간 3,2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A양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